네, 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항상 주말마다 우리가 뭔가 공부할 거리를 하나씩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죠. 그죠? 최근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 외환 투자, 특히 달러를 사야 하나에 대한 관심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차제에 종종 환율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골치 아픈 이야기, 이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차제 환율 어렵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 환율의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이게 제목이 있는 대로 달러가 오른다 그러면은 달러를 사야 하는 건가 아니면은 유로화를 사야 되는 건가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먼저 환율이라고 말할 때, 그죠? 환율이라고 말할 때, 환율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 이제 외환시장인데, 그죠? 외환시장이란 뭡니까? 외환이란 뭐냐? 영어로 foreign exchange가 뭐냐? 뭡니까? foreign currency, 외국 통화를, 그죠? 외국 통화를 다른 나라 통화로 교환하는 일을 우리가 외환이라 그러죠. 그죠? 그죠? 그래서, 한 통화를 다른 나라 통화로 바꾸는 일이 외환이죠. 따라서 거기서 환율이란 뭐냐? 환율이 뭡니까? 교환 비율을 우리가 그렇죠. 환율이라 그러죠. 그죠? 환율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속에 이 사람이 달러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달러를 주고 엔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엔화를 이렇게 주는, 그죠? 달러와 엔화가 서로 교환되는 거래를 우리가 외환 거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자, 외환. 그래서 외환의 교환 비율이 엔하고 달러하고 어떻게 바꾸느냐가 교환 비율입니다. 자, 그런데 환율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크게 국제적 금융시장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를 유럽식 표기법이라 그러고요. 또 하나가 미국식 표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럽식 표기법은 뭐고 미국식 표기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달러가 요새 달러 환율이 얼마예요? 1145원 50전이에요. 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1달러가, 그죠? 1달러가 원화로 1145원이다. 라는 말이죠. 그죠? 이게 달러인데, 그죠? 이 달러인데, 이 달러가 1125원에 되어 있는데, 1145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는 이 달러가 엔화로 얼마냐? 엔화로 105.32엔이에요. 이 달러가 엔화로 얼마예요? 105.32엔이에요. 그럼 이 달러가 예를 들어서 위안화로 얼마예요? 6.4 위안화예요. 그죠? 이 달러가 뭡니까? 뭐가 있나요? 또 싱가포르 달러로 얼마예요? 1.24 싱가포르 달러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유럽식 표기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달러가 얼마냐? 이 달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렇지. 달러를 기준 통화라 그런다고. 그래서 달러가 이게 조지 워싱턴 들어가 있는 달러가 기준 통화가 되면서 1달러가 원화로 1145원, 엔화로 105.32엔, 런민비로 6.4 런민비, 싱가포르 달러로 1.24 싱가포르 달러.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반면에 이번에는 거꾸로 1달러가 1145원 50전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럴 때 달러가 뭐라 그랬죠? 기준 통화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거꾸로 1원을 기준해서 1원은 그죠? 1원은 달러로 얼마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미국식 표기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원은 달러로 얼마냐? 아까 1달러가 1145원이라면 1원은 1145분의 1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1원은 0.000873달러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미국식 표기법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미국식 표기법을 왜 미국식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미국에서 물건값을 표시하는 방법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 햄버거, 맛있게 생겼다. 그죠? 햄버거 하나에 3.5달러. 그죠? 콜라 한 잔에 0.5달러. 미국에서는 물건값을 뭐로? 그렇지. 달러로 표시해. 그렇죠. 마찬가지로 쫙 극동에 있는 원화, 한국의 코리아는 원을 이거 물건으로 봐서 1원은 물건처럼
달러로 얼마니? 1원은 얼마? 1145.50분의 1달러 혹은 0.000873달러.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물건값을 표시하는 것처럼 뭐로 표시해요? 달러로 표시해요. 달러로. 오케이. 자, 그러면 환율을 말할 때, 달러 대 원화 환율을 말할 때 1달러는 1145원 유럽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 혹은 1원은 1145분의 1달러 미국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죠. 그죠? 이게 헷갈리니까 사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모든 동안은 몽땅 다 닥스를 한테 해놨으니까 일단 싹 지워봅시다. 싹 지워본다면 뭡니까? 모든 동화를, 대부분의 동화는 전부 유럽식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뭐 달러 대 원, 달러 대 yen 뿐만 아니고 달러 대 런민비, 달러 대 타이바트, 달러 대 싱가포르 달러, 뭐 달러 대 말레이시아 링기트, 달러 대 사우스 아프리카 란트, 달러 대 멕시칸 페소, 달러 대 브라질 헤알 등등등등등 모든 통화를 전부 유럽식으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달러가 기준 통화로 1달러가 이게 엔화로 얼마고, 이 1달러가 그죠? 싱가포르 달러로 얼마고, 이게 1달러가 브라질 헤알로 얼마고, 이렇게 표시하는 등등등등등의 방법이 다 유럽식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환율을 악착같이 미국식으로 표시하는 통화가 일부 통화 딱 4개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파운드, 1파운드, 영국 파운드입니다. 1파운드는 1.3773달러. 그죠? 유로. 1유로는 1.189이 달러. 그죠? 그 다음에 호주 달러. 1호주 달러는 0.7390 달러.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뉴질랜드. 그죠? 뉴질랜드 달러는 1뉴질랜드 달러는 0.7007 달러.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부 통화로 했습니다. 모두 몇 개밖에, 4개밖에 없어요. 요거는 뭡니까? 파운드, 영국 파운드, 그 다음에 유로, 또 뭐죠? 호주 달러, 오케이? 뉴질랜드 달러. 이 4개 통화는 뭡니까? 일반적인 유럽식 표기법과 반대 방향으로 뭐로 표시합니까? 달러를 써서 표기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환율을 말이 나오는데요. 재정환율. 무슨 말이냐. 환율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달러 대 그죠? 원화 환율. 뭐 이런 건 우리가 다 아는 환율인데 이거 말고 재정환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소위 달러가 들어가 있지 않은 환율을 말해요. 달러가 들어가 있지 않은 환율은 뭐냐. 이렇게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달러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로 대 달러. 응? 유로 대 달러. 또 달러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달러가 들어가지 않은 환율이란 뭐냐? 엔화 대 원화 환율. 그죠? 위안화 대 원화 환율. 유로 대 원화 환율. 엔화 대 유로 환율. 여기에 달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달러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환율을 소위 미국이 아닌 제3국, 예를 들어서 유로와 일본, 한국과 유로. 그죠? 이런 달러가 미국이 아닌 제3국 통화 간의 환율을 우리가 재정환율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재정환율이란 게 중요한 것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산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외환시장에서 1달러 대 엔화 환율이 105.03엔으로 거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145원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엔화 대 원화 환율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그죠? 자, 1달러가 105.303엔이고, 그리고 1달러가 1145.50원이므로, 따라서 105.03엔은 1145원 50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05.03엔이 1145원이므로 1년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1105. 얼마야? 03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예는 1145원을 105.03으로 나누면 얼마? 1010.91 되죠. 근데 엔화 대 원화 환율은 10.91이라 그러기 좀 불편해서 이거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100에는 얼마? 10.1엔이 10.91원이니까 얼마? 1091원으로 표시합니다. 이게 이제 엔화 대 원화 환율을 나타내는 뭐야? 재정환율로 만들어집니다. 재정환율 어떻게 만들어졌죠? 나눴죠.
그죠? 어떻게 나눴습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 1145원을 오늘 뭐로 나눴어요? 105.03으로 어떻게 나누었잖아. 그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됩니다. 계산된다는 게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재정 환율 말고 아까 환율을 미국식으로 표시하는 통화가 몇 개 있었죠? 그죠? 뭐가 있나요? 제가 다시 지우고 다시 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미국식으로 환율을 표시하는 통화가 맞네. 뭐가 있었죠? 자, 파운드, 그죠? 유로, 또요, 호주 달러, 또 뉴질랜드 달러의 4개 통화는 환율을 미국식으로 표기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미국식으로 표기하는 통화의 재정 환율은 어떻게 산출하느냐? 어떻게 산출할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를 들어서 유로 대 달러가 1.1802, 1유로가 1.1802 달러로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145원이다. 이럴 때 유로 대 원화 환율의 재정 환율을 구하시오. 어떻게 구하죠? 1유로가, 그죠? 1유로가 1.1802 달러이고, 그 다음에 1달러가 1145원이므로, 그죠? 1유로가 1.1802 달러인데, 1달러가 얼마입니까? 1145원 50전이니까, 1유로는,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싹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1유로는 1.1802를 1145원으로 곱하면 되겠네. 그죠?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1351.92원, 1유로가 1351.92원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엔화 대 원화 환율은 아까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했죠? 달러 대 원화 환율, 그죠? 달러 대 엔 환율로 나눴죠. 그죠? 나눴죠. 그죠? 하지만 유로 대, 그죠? 유로 대 원화 환율은 어떻게 했죠? 유로 환율하고 뭡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곱했죠. 그죠? 곱했죠.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엔화는 뭡니까? 아까 유럽식으로 표시되는 통화 있죠. 그죠? 반면에 유로는 무슨 식으로? 그렇지. 미국식으로 표시되는 통화니까 그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달러가 오르면은 엔화 대 원화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재정 환율인데 달러가 오르면은 엔화 환율은 원화 환율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000원에서 1,100원 됐어요. 달러 값이 올랐네. 10%는 올랐네. 그죠? 올랐죠. 그러면 엔화 대 원화 환율은 오를까 내릴까요? 오릅니까? 내립니까? 생각해 보죠. 케이스가 두 가지 있습니다. 케이스 1번 상황과 케이스 2번 상황이 있습니다. 자, 1번 상황은 자, 달러가 오르니까 뭡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오르겠습니다만은 달러 대 엔화 환율도 오르겠죠. 그죠? 달러가 오르니까 달러 값이 오르니까 달러는 원화에 대해서도 상승합니다만은 엔화에 대해서도 상승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달러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을 때 달러 대 엔화 환율이 예를 들어서 100에서 120엔으로 왕창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전에 엔화 대 원화 환율을 계산하시면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엔화 환율을 원화로 나누면 되니까. 그죠? 1엔은 100엔은 1,000원이니까 1엔은 10원으로 두 개를 나누면 되죠. 그죠? 나눠가지고 10원이 됐죠. 그 이번에는 원화 환율이 1,100원 됐는데 엔화 환율이 120이 되면은 두 개를 나누면은 어떻게 되느냐? 1,100을 120으로 나누니까 1엔이 얼마가 됐지? 9.16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면 엔화 대 원화 환율은 전에는 10이었는데 지금은 9.16이니까 떨어졌네. 맞습니까? 아, 그렇구나. 달러가 오르면 엔화 환율은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산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또 있어요. 이번에는 자, 달러가 올랐어. 1,000원에서 110엔으로 원화로 달러 값이 올랐는데 엔화 대 원화 환율은 오르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00엔이었다가 1달러가 105엔으로 올랐어요. 역시 달러 값이 올랐죠. 그죠? 올랐죠. 이럴 때는 N1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전에는 계산한 대로 1,000원을
100원으로 나누니까 100엔으로 나누니까 10이 됐지만 지금은 1100원이 된 원화를 엔화 105로 나누니까 얼마가 됩니까? 10.48이 됐네. 이거 올랐네. 그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 엔화 대 원화 환율은 보다시피 N1 환율은 엔화 대 원화 환율은 어떻게 했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을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을 뭐로? 달러 대 N 환율로 나누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예를 들어서 10% 오를 때 달러 대 엔화 환율은 예를 들어서 이게 20% 오르면 더 많이 밑에 게 분모가 커지니까 환율은 떨어지지만 그죠? 예를 들어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0% 오를 때 달러 대 엔화 환율은 5%밖에 안 오르면 이게 작아지니까 숫자는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달러 값이 오르면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오르면은 엔화 대 원화 환율은 오릅니까 내립니까? 정답은 몰라요. 그죠?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렇죠? 그때도 달라요. 그러니까 엔화 값이 원화에 대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9.16 떨어질 수도 있고 전에는 오히려 엔화 값이 원화에 대해서 10.48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달라요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거꾸로. 자, 이번에는 달러 값이 오르면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오르면은 유로 대 원화 환율은 어찌 되노? 어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달러 1000원에서 1달러 1100원 됐습니다. 달러 값이 올랐네요. 그죠? 달러 값이 올랐으니까 유로 대 달러 값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죠? 달러가 올랐으니까 유로는 약세야. 그래서 1유로가 1.1달러였던데 지금은 1유로가 1.05달러로 유로 값이 떨어졌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이렇게 떨어지면 전에는 유로 대 원화 환율은 1000원을 아까 유로는 곱했죠. 그죠? 유로는 미국식이니까 곱한다 그랬죠. 1000 곱하기 1.2니까 1100원이었는데 지금은 원화 대 달러 값이 1100원 됐는데 유로는 1.05가 됐으니까 곱하면 이건 1122가 되니까 유로가 올랐네.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면 유로가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그죠? 이럴 수도 있죠. 자, 달러가 올랐으니까 유로 값은 어떻게 떨어지죠. 근데 전에는 1유로가 1.1달러였는데 달러가 오르면서 유로가 지금 어떻게 떨어졌느냐? 조금 떨어진 게 아니고 0.95달러로 왕창 많이 떨어졌어요. 유로가 왕창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계산하니까 유로 대 원화 환율은 1100원이었죠. 그죠? 두 개로 곱하니까 1.1 곱하기 1000이니까 했는데 지금은 1100원으로 이게는 1100원으로 올랐습니다만은 유로가 0.95로 떨어졌으니까 곱하니까 1045원이니까 또 떨어졌네. 맞습니까? 따라서 달러 값이 오르면은 유로 대 원화 환율은 오릅니까? 내립니까? 정답은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무슨 말이냐? 그죠? 유로 대 원화 환율은 어떻게 했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그죠? 유로 대 달러 환율로 곱하니까 예를 들어서 유로 환율 이게 10% 오를 때 그죠? 10% 오를 때 이거는 예를 들어서 5%만 떨어지면은 이 값은 오르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10% 오를 때 유로 값이 예를 들어서 20% 떨어지면은 오히려 유로 원화 환율은 떨어져요. 그죠? 따라서 이 얼마나 움직이느냐? 달러 원화 환율이 오르면은 유로 대 달러 환율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떨어지느냐 따라 가지고 유로 대 원화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그죠? 아까 그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올랐을 때 엔화 대 원화 환율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달러가 오른다 그래서 유로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달러가 오른다 그래서 유로가 떨어지도 아니고 달러가 오른다 그래서 엔화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달러가 오른다 그래서 엔화가 오르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어찌 되느냐? 쉽죠? 예를 들어서 달러가 오를 것 같으면 달러 사고 그죠? 달러가 떨어질 것 같으면 달러 안 사면 되는 거죠. 그럼 달러 팔아야 되는 거지. 달러를 살까 유로를 살까
달러, 시장이 불안하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이 불안하니까, 달러를 살까, 유로를 살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죠? 그건 달러가 오른다 그래서 유로 환율이 오른다니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달러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뭐야? 달러 값이 1달러 1,000원이었다가 1달러가 1,100원 된다는 이야기니까 다른 건 생각 없이 그냥 달러만 사면 될 거 아니야. 굳이 유로를 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냥 달러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값이 오른다 하면 달러만 사면 되는 거지. 달러 값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유로를 사는 것은 뭡니까? 엉터리 같은 짓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움직임하고요. 그 다음에 엔화 대 원화 환율의 움직임을 그려놓은 건데 이게 위에 빨갛게 이게 이 원화 환율이에요. 이거 파란색이 이제 엔화 대 원화 환율을 보시면은 되게 물론 비슷비슷하게 움직여. 방향이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잘 보시면 요때 보이십니까? 이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올라가지만 엔화 대 원화 환율이 떨어지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달러 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달러 대 원화 환율 값이 오른다 그래서 엔화 대 원화 환율이 반드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네. 여기는 엔화 값이 올라갔는데 달러 값은 떨어졌네.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떨어졌는데 엔화 원화 환율은 올랐죠. 그러니까 서로 방향성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달러하고 달러 엔화 값이 일치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 대 원화 달러 값하고 그죠? 유로의 환율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 대표적이네.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올랐는데 유로 원화 환율은 떨어지네.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 있나? 뭐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얘는 올라갔는데 얘는 떨어지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 물론 되게 비슷비슷하게 움직여. 되게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죠?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유로 환율을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이 재정 환율이죠. 그죠? 재정 환율로 구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예측하기 어려우니 그냥 달러 살려면 달러 사고 그죠? 아니면 말고 해야지 달러 살까 유로 살까 아니면 달러 살까 엔 살까 라고 고민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셨죠? 자, 전반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유로 대 원화 환율이나 그 다음에 엔화 대 원화 환율 같은 경우에 재정 환율은 그냥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달러 값이 오른다 그래서 반드시 유로가 오른 것도 아니고 달러 값이 내린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엔화 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때 달라요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시 월요일 아침에 원래 라이브 시간에 아침 아니군요. 라이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